네 번째 이야기, 감정 관리와 인간관계의 지혜. 불안과 화를 다스리는 현명한 방법.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내고 불안을 느낍니다. 마트에서 계산대에 서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했을 때,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오랜 친구와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할 때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불안과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안과 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더 강해지지만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안과 화를 다스리려면 그것이 단순한 생각임을 깨닫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감정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이 감정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둘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때 이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면 감정의 힘이 줄어듭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 경계가 침해당했다는 신호이고,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는 신호입니다. 셋째,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립니다. 부처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깊은 호흡을 하면 즉각적으로 몸과 마음이 진정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깊고 천천히 하는 복식 호흡은 우리 몸의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침착함은 강한 자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넷째, 감정을 표현하되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삼키면 독이 되고 분노를 터뜨리면 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무조건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악화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불필요한 분노가 사라집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자신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생깁니다. 여섯째, 화와 불안을 유용한 에너지로 바꿉니다. 부처님은 어두운 방에 빛을 들이면 어둠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고통은 성장을 위한 최고의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고 화를 통해 목표를 향한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그것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동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화가 난다면 그것을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현재에 집중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르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화는 지나간 과거를 붙잡을 때 커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갈 때마다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끼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처님은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자연 속을 걸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자연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인위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유머를 잊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웃음은 가장 좋은 명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면 불안과 화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벼운 시각을 가지면 삶이 더 편안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머 감각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째,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지금의 감정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안과 화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도 내일이면 다른 감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어릴 때는 감정적으로 격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삶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흔들고 스트레스를 주며 결국에는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왜 감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온도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때로는 불안과 불만을 주변에 퍼뜨립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 감정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최대 3단계까지 전파된다고 합니다. 즉, 친구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물이 맑으면 흐려진 것들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을 휘저으며 우리가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적인 사람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화가 난다고 불을 던지면 결국 내 손도 데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원하지 않는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어리석은 사람과 말다툼하지 마라. 그는 감정을 무기로 삼아 논리를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논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만 소모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화로운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셋째, 감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부처님은 불안한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방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들의 불안정한 에너지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우리의 위로나 관심을 요구하며 우리가 힘들어할 때조차도 자기 감정만을 내세웁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침묵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하고 평온한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감정적 기복에 휩쓸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넷째, 감정적인 사람은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결국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감정의 균형을 잃고 한순간에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극단을 오가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수록 불안정한 삶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내가 괴물과 싸우면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점점 그들과 닮아갑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균형 잡힌 사람들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 결혼 상담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비판, 경멸, 방어, 탐색입니다. 이는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관계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한 번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으면 5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편안함을 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폭발이나 극단적인 반응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감정 조절의 실천 방법. 감정을 조절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TOP 기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S는 stop, 멈추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춥니다. T는 take a breath, 숨쉬기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O는 observe, 관찰하기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몸의 상태는 어떤지 관찰합니다. P는 proceed mindfully, 신중하게 진행하기입니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관리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나는 지금 화가 난다고 말하고, 불안할 때는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화하면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안과 화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다스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